통일이 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좋아진다는 통일 편익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통일 편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가장 바라는 경제적인 부분, 또 이산가족이라든가 인권 문제가 있는 비경제적인 편익, 이런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내야 되고 그 비용은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익과 비용은 잘 조율해서 만약에 편익이 커지고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많아지고 편익의 효과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통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합니까? 손해보는 거다.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 비용과 편익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을 한번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통일을 하게 되면 1년 4,400조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물론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경이 될 수도 있고 2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5천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빗장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통일이 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싼 입장권을 내고 연주회 관람을 했는데 연주회가 너무 시원치 않아서 어떤 관람객은 졸고 있고 나는 이 입장권 값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차라리 집에서 TV 보면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갈라서 해야 되겠지. 빗장을 열던 빗장을 다시 잠가버리고 갈라서 해야 되겠죠. 통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은 상단 좌측은 과거 개성공단에 공사했을 때 북한 쪽 근로자 사진이고 하단은 지금 현재 북한 근로자들 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 두 개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주로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값싼 노동력, 그렇죠? 두 번째로 북한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럼 남한 측에 봤을 때는 뭐 속된 말로 굉장히 먹을 게 많은 거죠.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금융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투자회사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너트나 볼트, 나사못 이런 거를 수입을 합니다. 굉장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금융회사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너트와 볼트, 나사못 이런 거를 수입을 하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가 사서 사용을 하는지 어디다 파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투자회사는 그런 나사나 못을 수입을 해서 녹여가지고
북한에 어떤 지하자원이 있는지, 광물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매장량을 유출하고 추정합니다. 지금 현재 통일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이상 더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남한은 명분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민족, 남북한이 분단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그러나 외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외국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바라봤더니 꼭 남한만이 통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통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북한의 이런 지하자원이라든가 경제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조차도 지하자원에 대한 분석, 또 투자 방법, 여러 가지 루트로 북한에 대해서 속된 말로 신상털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개성공단의 남쪽 기업인들이 북한 근로자한테 매달 지급하는 게 120불이었습니다. 좀 크게 잡아 하나로 14만 원입니다. 보험까지 다 해서. 그럼 한 달에 14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식당, 기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월급 얼마입니까? 6만 원. 한 달에 한 200, 300씩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일이 되면 북한 근로자들 120불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최소한 300에서 500원 줘야 된다고. 같은 백성 동포기 때문에 더 우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값싼 노동력이라는 부분은 절대 안 하는 얘기죠. 논리 안 맞죠? 두 번째, 북한에 대한 통계는 정확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태산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각 부처마다 북한에 대한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조선 시대 또 일제 가계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들을 캐내서 가져가고 또 판매를 했습니까? 북한의 모든 경제를 지탱하는 게 북한의 지하자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지구 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많이 채굴 해서 하는데 그 지하자원이 우리가 20년 전에 추정했던 지하자원 또는 30년 전에 추정했던 지하자원만큼 많이 남아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야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많은 지하자원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북한에서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체제에서 120불이지만 남한에 왔을 때 또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민이 남한 기업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그 곳에 일을 할 때 120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은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계산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일이 돼서 통일 편익은 진정한 통일 편익은 어떻습니까? 남한만의 이득으로 해서는 진정한 통일 편익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게 통일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보다 대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도 있겠죠. 근데 이런 통일이 되면 과연 남북한만이 잘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변의 국가들도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잘 살 수 있죠. 네. 남북한에 철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통일 한국을 관광을 오기 위해서 유럽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 그 기차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차가 아니겠죠. 유럽의 여객선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관광을 거쳐서 숙박을 하고 대한민국에 올 수 있죠. 그럼 물류, 관광, 유통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발상 편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신도시 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 국가를 새로 재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발화점이 돼서 세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출, 교통, 관광, 대한민국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예전에는 배로 우회해서 와야 될 걸 철로로 바로 직항으로 가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통일 편익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게 좋아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이 급감하게 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젊어지겠죠. 또 GDP 대비 국방비가 많이 감소되겠죠. 왜? 북한에 있는 군대, 남한에 있는 군대를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줄겠죠. 더더군다나 해외 공간, 대서관이라든가 공간 운영비도 많이 줄고 남북한 서로 견제하면서 하는 그 어떤 정보비라든가 그런 활동비도 많이 줄겠죠. 그럼 그런 재원들을 다시 경제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북한의 지하전, 대한민국보다 많은 지하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상승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도 통일 비용을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싼 값에 싼 이자로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광, 산업의 물류단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보면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12개 이상 세계 19위로 부상합니다. 스포츠도 하계올림픽 세계 5위로 진입할 수가 있죠. 국력 지수는 세계 10위. 북한 지역 대규모 개발할 때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남북한 자유를 왕래로 이산가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교육 문화 그리고 법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급부상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통일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래가 밝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통일 대한민국이 되겠죠. 통일 과정 중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죠. 이익적인 사상, 언어, 문화, 관습 이런 부분들을 상호 양보를 하고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아까 버스 전용차로 버스 환승기 얘기했죠.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통일에 대한 편익을 받는 대신에 이식적인 문화에 대한 극복해야지 그것까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으면 내가 또 좀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언어 문화 상호학습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왜 북한 걸 배워야 돼? 내가 왜 남한 걸 배워야 돼? 아닙니다. 상호학습을 해야 되겠죠. 경제체제라든가 운영체제, 사회체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발이 많이 안 됐다고 해서 다 부셔버리고 우리 이게 재개발 재건축 하듯이 난개발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일정 부분 보유함으로써 그런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 관리하고 선정을 해놓으면 돈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고 북한 주민들도 그 업에 종사하면서 내 마을 내가 사는 곳을 소개함으로써 내가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면 그런 관광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일률적으로 무자비하게 낭비활처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남측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북한 주민들 무상수의 그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노력한 대가 또 일정 부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지 서로 상호 윤리할 수 있는 통일이 되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속의 관계지 평등의 관계, 공존의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배타적인 마음을 좀 없애야 되고 또 정부나 관공서에서도 편중적으로 편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피는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통일 과정에서 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물께서라도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에 이렇게 우격다짐하고 주먹질하고 대립국면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전체 다 웃는 거죠.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몇 가지 이제